중국 허난성의 한 시골 마을인 이곳에 교사로 일하고 있었던 건장한 청년 재원덕과 그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아름다운 이계영은 흔히 친구에서 연인으로 1986년 29살의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계영은요, 정말 야무딱진 여자였어요. 그래서 마을의 이장으로도 뽑혀 일을 합니다. 재원덕과 이계영은 3남 2녀 총 5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이게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경제적인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지금 하는 일로는 얼마 못 벌어. 그래서 재원덕은요, 하던 교사 일을 그만두고 아내와 사업을 시작합니다. 무슨 사업이냐? 당시 시골 마을 사람들의 주업이 농사였어요. 농사하면 흙이 필요하죠. 그것도 좋은 흙이. 그러니까 트랙터? 굴착기 같은 기구를 하나 사가지고 다른 지역에 좋은 흙을 가져다가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날라주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 일과 더불어 여러 비슷한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부는요, 마인드 자체가 강했습니다. 당연히 돈 많이 벌려면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힘들다 라고 느껴가면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힘든 만큼 돈이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 부부는요, 그 당시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니 부부 사이도 좋고 가정 환경도 좋고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렇게 1997년 이 부부는요, 마을에서 제일 최초로 집을 짓는 가족이 돼요. 더불어 이 부부는 이 사업을 확대해서 공장을 몇 개 지어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세웁니다. 정말 이때까지 고생한 걸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던 이때, 불행은 꼭 이럴 때 찾아온다고 하죠. 1998년 1월 30일 이 가족의 행복한 생활은 끝이 납니다. 이날 저녁 7시경에 이 아내 이계영이 언니 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건장한 남자 5명이 그녀를 둘러쌉니다. 이계영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했겠죠. 뭐야? 왜 이러세요? 그들은요, 해당 마을에 살고 있었던 치진산, 치쇠산, 치바오산 세 형제와 그들의 친한 친구인 치하잉, 치관준, 이렇게 총 5명이, 이들은요, 이계영을 보자마자 막 쌍욕을 하면서 벽돌을 갖다 집어 던지고 주먹질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뿐이게요, 이들은요, 선을 넘어버려요. 갑자기 칼을 꺼내더니 그녀의 다리와 복부를 3번이나 찔러버립니다. 남자 5명이 여자 1명을 때리다 못해 찌르기까지 한 거예요. 놀란 그녀는 살려달라고 소리소리 쳤죠. 이 소리에 집안에 있던 남편 재원덕 놀래가지고 낫을 들고 나온 거예요. 내 이놈들! 하지만 남자 5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치하이잉이 재원덕한테 주먹질을. 그 충격에 재원덕 뒤로 쓰러졌는데, 이 모습에 나머지 남자들이 타겟을 바꾼 거예요. 이계영에서 재원덕으로. 우르르 또 가서 쓰러져 있는 재원덕을 패기 시작. 여기서 치진산이 또 칼을 들고 이번에는 남편 재원덕을 찌른 겁니다. 이계영, 재원덕 둘 다 칼에 맞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식 잃고 쓰러졌고, 이를 보자마자 이 5명이 야, 도망가자.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에 마을 주민들이 달려왔고, 이들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때 과다출혈로 아내 이계영 혼수 상태였고요. 재원덕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렇다면 행패를 부린 이들은 왜 이 부부를 노린 걸까? 설마 이들이 이 마을의 최고 부자라서? 샘나서? 아니면 돈을 노리고? 돈을 노렸다고 하기에는 돈을 훔쳐간 게 하나도 없었죠. 이들이 이 부부를 노린 이유는요, 아니 정확히는 이 이계영을 노린 거였는데, 그 이유가 앞서 그랬죠. 이계영이 마을 이장이었다고. 중국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제발 낳으라고 뭐 낳으면 혜택 준다고 하는데, 중국은 오히려 많이 낳으면 뭐 세금을 더 매기거나 여튼 더 안 좋다고.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호적에 안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다고.
당시 이계영은 마을의 가족 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이었던 이 형제, 치진산과 치바오산, 치세산, 중국 이름 너무 어려워요. 하여튼 이 세 명이 형제인데 자식들이 또 각각 있었거든요. 많았어요. 이 마을 이장 이계영이 자신의 아이들과 관련된 이런 출생 문제를 이제 구청 이런 곳에 신고했다고 의심한 거예요. 저 여자가 우리 아이도 호적에 다 안 올린 거 꼬질러가지고 우리가 벌금에다가 피해를 봤다고. 다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래서 사건 발생 전 이 형제 3명이 절친한 친구였던 치하이인과 치관중까지 꼬드겨 사건을 계획, 이 참사를 빚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녀가 이 형제의 자녀들, 이 호적 문제를 꼬질렀을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녀는요, 나도 지금 아이가 5명이라 호적에 안 올린 애가 있는데 내가 당신네들 그걸 신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난 그런 신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오해로 인해서 자기들이 잘못 알고 지금 엄한 한 가정을 파탄내버린 겁니다, 지금. 여튼 급하게 이계영과 남편 재원덕 병원으로 옮겨졌고 곧 혼수 상태에서 이계영이 깨어났는데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남편 안부를 물었어요. 남편은 괜찮나요? 이때 친척들은요, 걱정하지 마. 다른 병실에서 치료 잘 받고 있어. 그렇게 그녀는 약 13일간의 치료 끝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이 휑하네. 조용해.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사람들의 울음소리. 그 순간 그녀는 남편이 죽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남편 재원덕은요, 애초부터 병원으로 실려올 때부터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상태가 안 좋은 아내한테 알리면 줄초상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숨겼던 거예요. 친척들은요, 그녀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 재원덕의 장례를 치르고 그를 마을 서쪽의 밀밭에 묻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이계영,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당시 이 둘 사이에 아이가 5명이나 있었어요. 첫째가 11살이었고요. 막내가 3살이었습니다.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키우라고. 거기다 2 노모까지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녀는요, 남편 묘지 앞에서 막 울면서 속으로 맹세를 했대요. 내가 꼭 우릴 이렇게 만든 그놈들 다 잡아 쳐넣겠다고. 꼭 복수하겠다고. 사건 당일 당연히 현장에 경찰 출동했었습니다. 그렇게 조사 시작. 곧바로 5명의 신원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 가해자 5명 이미 이 마을을 떴어. 경찰 말로는 나름 잡아보겠다고 자기들 나름 발버둥을 쳤다는데 결론은 이 넓은 중국 땅에서 어떻게 찾아내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일반 사람들은 경찰밖에 믿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믿었죠. 하지만 사건 발생 1달이 지나도록 이타부타 말이 없어. 참다 답답해진 이계영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수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아니 우리가 봤는데 다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어떡해? 끝. 독촉해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진짜 남의 일이야. 대충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난 꼭 우리 가족을,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든 놈 잡아야 되는데 경찰이 안 도와주니 어떡해요. 내가 직접 나서야지. 하지만 그녀는 그저 평범한 여자일 뿐 범인을 잡아본, 수사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어떻게 잡을 거야.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들 뭘 먼저 합니까? 주위 탐문 수사 먼저 하죠. 이걸 경찰이 안 해주니 이계영이 직접 나선 거예요. 그녀 생각으로는 이 도망간 5명 분명히 이 지역 밖으로 도망갔을 것이다.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 어딘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범인들 신원 확인 됐잖아요. 주위 사람들한테
혹시나 이놈들 연락 오거나 보게 되면 자기한테 꼭 좀 알려달라고. 이 범인들이 잡히면 꼭 제가 잊지 않고 살해하겠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모두 돕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보름 정도 지났을 때 한 마을 주민이 조용히 단서를 줘요. 어디 가서 내가 얘기했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얼마 전에 베이징의 한 공사장에서 취세산을 봤었어요. 거기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 사실 경찰한테 알렸죠. 하지만 경찰 베이징 공사장이 어딘데요? 공사하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이렇게는 저희가 출동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가 없어요. 더 자세히 알아오세요. 와,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이놈이 언제 도망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진 이계영이 취세산 도망갈까봐 이 시골 여자가, 이 마을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여자가 무작정 담요 하나만 딱 챙겨 들고 베이징으로 향한 겁니다. 웃긴 건 이 여자도 베이징 그 정확한 공사장 주소를 몰랐어요. 이 단서를 준 사람도요, 주소까지는 잘 모르고 그 공사장 지역 있죠? 그것만 알려준 거예요. 지역. 그래서 베이징의 한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서 그 공사장 찾겠다고 쇠가 빠지게 걸어 다닙니다. 하지만 돈도 무시 못하죠. 그녀는요, 배가 고프면 찐빵을 사 먹고 목이 마르면 수돗물을 마십니다. 거의 대부분을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 마침내 의심스러운 건축 현장 한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안에 정말 취세산 그놈이 일하고 있을까? 그 공사장 주변에서 잠복을 타요. 하루 이틀 숨어 지켜보는데, 와, 공사장에서 이 취세산 이 새끼가 딱 나오네. 그녀는 바로 베이징 현지 경찰에 이를 알립니다. 아니, 이거는 다 그냥 물어다 준 거 아니에요. 그녀가 알려준 공사장 가서 1998년 3월 취세산 검거합니다. 아니, 경찰 뭐야. 같은 해 8월 또 나머지 4명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던 그녀에게 마을 주민이 또다시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이번에는 치바오산이 산시성의 한 마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바로 산시성으로 달려갔죠. 아르바이트 장소 근처에서 잠복 타고 또 지켜봅니다. 진짜 이곳에 그놈이 있는지. 아, 치바오산 진짜 여기에서 알바하고 있네. 조용히 산시성 경찰에게 이를 알렸고 치바오산까지 체포. 지금 취세산, 치바오산 2명 잡았죠. 이 둘은요, 고의 상해죄로 12년형에 처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3명 남았어요. 그녀는요, 이 3명도 금방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2놈 잡고 무려 2년 동안 아무런 단서가 없는 거예요. 2년 지나 2000년도 가을이 돼서야 하나 단서가 나와요. 이것 또한 한 마을 주민이 나머지 3명 신장에 우루무치시에 있는 것 같다고. 이 소리에 그녀는요, 천위안을 들고 30시간 넘게 기차를 타 신장의 우루무치 지역으로 갑니다. 딱 가서 이리저리 또 발품 팔고 어떻게 이 3명이 묵었다는 집까지 찾아가는데, 와, 딱 갔더니 한 1시간 전에 3명이 집 이사 갔다네. 이것도 지금 힘이 쭉 빠지는데, 와, 나 지갑 어디 갔냐? 지갑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순간 짜증이 확 나면서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녀는 포기는커녕 돈에 신분증까지 다 없어진 지금 살아야 되니까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 좀 달라고. 생수병을 줍고요, 노숙을 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걸 어떻게 구해서 조금씩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틈만 나면 그 지역 길거리에 막 누비고 다녔는데 얼마나 걸었는지 신발 밑창이 너무 걸어 다 닳기까지 했었대요. 결론은 이 우루무치 지역에서 진짜 개고생이랑 개고생은 다 했는데 아무런 수확 얻지 못했고, 그렇게 다시 그냥 허난성으로 돌아와요. 돌아온 그녀는요, 바로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법률 관련 서적을 엄청 사요. 그래서 수사 지식과 더불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민사법, 민사소송법, 형사법까지. 그녀는요, 목표가 있었잖아요. 이놈들 꼭 잡아야 되거든. 열정, 집착, 끈기.
이 법률 조항을요 아예 다 암기해버립니다. 또한 범죄자를 잡는 데 유용한 몇 가지 방법들을 다 기록해요. 그 신장 우르무치 지역에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왔잖아요. 이게 마음에 걸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언니한테 부탁, 언니와 형부가 그 신장 우르무치 지역에 자리 잡아요. 거기서 일하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 언니 집에 신세를 지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또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 마을 사람들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정보 구축망을 만들어낸 거예요. 살해하겠다고 진짜든 아니든 조금이라도 단서가 되겠다 싶으면 꼭 연락달라고. 이게 소용이 있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단서가 잡혀 2명이나 잡았으니까 그녀는요 몇 년 몇 차례씩 중국의 7, 8개 지역을 오갔습니다. 매년 살인범을 쫓는 데만 몇 개월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 비해 만나지도 잡지도 아무런 단서를 얻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일이 태반이었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 부부 사이에 5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빠 죽고 엄마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지낸 거지? 이 아이들은요 그녀의 친척들이 도맡아 키워줬습니다. 당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계영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을 그 마을에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이놈들이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까지 해코지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모두 그 마을에서 빼내 옮깁니다. 다른 지역의 친척집으로. 거기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2년씩 돌아가면서 학교를 다녔다고 하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학교 안 다니고 집에서 일했대요. 한 번은 이계영이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왔는데 이때 애들이 다 자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웠겠어요. 그렇게 아이들 손을 싹 잡았는데 애들 손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다 구부러지고 주름투성이에 상처가 많아. 이거 보는데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고. 당연히 아이들은 엄마가 곁에 남아있길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역시도 그녀한테 그만하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친척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네가 여기서 그만두면 네 마음이 편하겠니? 그 고통이 항상 널 괴롭게 만들 텐데 너무 힘든 일인 만큼 살인범을 하루빨리 잡아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남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절대 포기하지 마. 그녀는요, 이놈들이 외국으로 도망치지 않는 한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10년이 흘러요. 와, 2010년 마침내 단서가 하나 잡힙니다. 10년 만에. 아니, 이 년도에 앞서 체포돼서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취세산과 치바오산이 석방이 된 거예요. 이게 단서였습니다. 방금 감옥에서 나온 이 2 남자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마을에 새 집을 지었네. 집 짓는데 드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감옥 생활하다 나온 이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지은 걸까? 이건 분명히 도주 중인 형 치진산이 암암리의 동생인 2명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이 선 거예요. 어찌 됐든 치진산이 이 2명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돈을 이체해주고 있는 거겠죠. 이 돈을 송금해 주려면 계좌 번호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찌 됐든 양측 간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녀는요 수사책과 법률책에서 배운 지식을 이용 방법을 찾아내서 취세산의 통화 기록을 확보합니다. 보니까 취세산이 우르무치 지역번호로 된 한 번호와 종종 통화를 했는데 통화 시간이 꽤 길어. 아, 똥내가 난다. 그녀는요 바로 우르무치 경찰에 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경찰 측에서 그녀한테 한 남자의 영상을 보내줘요. 이놈 맞아요? 그녀는요 그 영상을 보자마자 1초 만에 알아봤습니다. 맞아요. 이놈이 우리 남편 죽인 놈이에요. 치진산 맞습니다.
그렇게 2011년 3월 신전 우루무치 지역에 숨어 있었던 치진산 체포가 된 겁니다. 치진산에게 내려진 처벌은 사형이 나와야 되는데 2015년 7월 이놈이요 사형에 집행유예 2년 나옵니다. 아니 이놈은요 재판장에서도 반성 안 했어요. 그런 놈한테 왜 이렇게 나온 걸까? 그 이유는요 결정적인 범행 도구 흉기가 발견되지 않아서였대요. 자 여러분 지금 다 잡은 게 아니에요. 총 이 짓을 한 남자 5명이었잖아요. 이 세 형제를 다 잡은 거지. 이들과 함께 했던 공범 치하이인과 치관준 이 둘 못 잡았습니다. 이 상태로 무려 17년이 흐릅니다. 2015년도에 이계영이 남편 묘를 찾기 위해 고향으로 왔다가 충격적인 얘기 들어요. 도주 중인 치하이잉이 이름을 바꿨다고, 새 신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고. 이 얘기 듣는 그 순간 그래서 아무리 파도 단서가 안 나왔던 거구나. 와 보니까 2009년도에 이놈이 자기 원래 치하이잉 호적을 버려버리고 없애버리고 치하오지로 이름을 바꿔서 새 호적을 파놨네. 이게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이름만 바꾼 게 아닌 새 호적에 이름, 나이 다 바꿔버립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신분증 사진도 다른 사람 마냥 다시 다 찍어가지고 당당하게 경찰서로 가서 새로운 신분증 발급을 신청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보시면 교체한 사진 속에 치아오지, 양복까지 딱 빼입고, 아니 이놈 도주 중인데 수배범인데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잖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 5명 도주 중으로 수배가 때려져 있었거든요. 경찰서까지 알아서 기어 들어온 이놈을 왜 경찰은 안 잡은 걸까요? 어떻게 기존 호적을 말소시키고 새로 새 신분으로 호적을 파는 게 가능했던 걸까? 알고 보니까 1999년도에 중국에서 인구 등록 양식이 새로 나왔었나 봐요. 새로운 양식으로 다시 인구 조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에 다 지시가 내려진 거죠. 당시 지시를 받은 각 파출소들은요, 관할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 문제를 마을 이장들한테 맡겼어요. 각각 지역에 사는 사람 인구 통계 내가지고 등록하고 해라. 그걸 맡은 마을 이장이 치하잉의 아버지였습니다. 주민등록표를 집계할 때 도주 중이었던 자기 아들 호적의 정보를 바꾼 거예요. 이름을 치하오지로 고쳐버리고 다 새로 만들어버린 건데, 웃긴 걸 이걸 담당 경찰 모르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경찰이 제대로 확인 안 한 거죠. 거기다 보니까 앞서 그랬잖아요. 이 5명 수배가 내려져 있었어요. 3명 잡혔고 2명 못 잡았으니까 그대로 수배가 내려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온라인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보니까 이 두 남자 얼굴이 없는 거예요. 수배 내역이 없어. 뭐야, 이 둘 수배가 안 내려져 있었던 거야? 이것도 어떻게 된 상황인고 하니 기가 막혀요. 당시 경찰이 수배를 이제 등록하려고 하는데 5명 중에 3 형제는 사진이 있는데 이 치하이인과 치관준, 이 두 남자 사진이 없네. 수배 등록하려면 사진이 있어야 수배 등록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두 남자가 없어. 그래서 사진이 있었던 3명만 수배했던 거예요. 2명 수배 등록 패스, 사진 없다고. 우와,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요, 치관준 도주 중이었는데 이 치관준 아내가 임신을 했대. 아들을 또 낳았다네. 내 남편 1998년 1월 30일에 살해당했는데 이 치관준의 아들이 1999년 6월에 태어났네. 사건 발생 1년 후에 이놈이 도망 다니다가 떳떳하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임신, 출산까지 한 거예요. 난 이렇게 지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놈들, 이 가족들은 어느 정도의 꽤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살다 못해 내내 화목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계영은 실망감과 무기력함,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두 놈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그녀는요, 이번엔 매스컴, 언론의 힘을 빌려보기로 합니다. 2015년 11월 7일 한 방송국이 이 사건을 보도한 거예요. 보도 이튿날 경찰은 추적팀을 꾸려 베이징으로 달려갔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11월 13일 이 둘 바로 체포합니다. 치하이잉은 무기징역 받았고요. 치관주는 징역 15년이 나와요. 아니 진짜 씁쓸한 게 지금 경찰이 도와준 게 없잖아요. 5명 중에 3명을 발품 팔아 뒤져서 찾았고 2명은 이계영 본인이 언론의 도움을 청해보자 해서 언론과 대중들이 도와주고, 여튼 이래저래 단서 다 찾아주고 경찰은 가서 잡기만 한 거 아닙니까? 혼자 잡는데 총 무려 17년이 걸렸는데 언론의 도움을 청하고 마지막 범인 검거까지는 27일 걸렸대요. 27일. 나는 혼자 끙끙대면서 17년 동안 잡았는데 좀 더 일찍 언론 보도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튼 이로써 이 살인사건은 무려 17년 만에 종결됐습니다. 40대였던 그녀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다른 가족들, 아이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죠. 남편을 죽인 원수가 17년 전에 잡혔다면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 앞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때 경찰 일을 제대로 처리 안 했어요. 수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일 처리가 문제가 많았죠. 이거 그냥 덮으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상급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공안부 경찰은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결국 해당 경찰관의 호적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그 후에 모든 것은 검찰에 맡겨졌다고 하는데 이 경찰관은 후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진 모르겠어요. 그녀가 17년 동안 범인 잡겠다고 법률 지식 공부 엄청 했잖아요. 이게 머리에 박힌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다 보니 그녀는요, 자기도 엄청 막막하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이 됐었다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축적된 법률 지식으로 나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부의 5 아이들 역시도 아빠는 사망하고 엄마도 범인 잡겠다고 무려 17년 동안 거의 밖에 나가서 다른 지역에 있었잖아요. 친척들 집에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건데 다행히도 이 5 남매는요, 엄마를 이해한다면서 스스로 공부 다 해서 이 5명 중에 4명이 공무원이 됐다고 하고요. 그중 3명은 또 법을 배워가지고 경찰 쪽으로 빠졌대요. 이에 이계영이 아들한테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 편에 서서 수호자가 돼주라고 말해줬다는데 솔직히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혼자서 17년 동안 모든 걸 포기하고 범인만을 쫓는다는 것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이 여자는 지켜주고 돌봐야 될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건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녀만큼이나 그녀의 가족들, 자식들도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다 잡아쳐넣어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정말 대단한 아내의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